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집값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주요국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로 해서 나왔는데 OECD 관련된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잠깐만요.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에픽펜. 자, 우리나라가 얼마큼 올렸냐면 여기 보시면 자 러시아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끝에서 뒤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그리스, 핀란드, 인도네시아, 터키,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가 있는 러시아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5년간. 그런데 여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가 뒤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프랑스, 벨기에, 뭐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미국, 뭐 독일부터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주택이 별로 안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도 쫙 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올랐는데 뭐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 뒤에서 이제 뭐 5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42개 국가 중 34위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언제의 기사냐면 3월 12일 기사요. 기사 입력. 3월 12일 한국 집값 안정적이다. OECD 글로벌 집값 지도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런 거죠. 국토연구원이라는 데서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지도를 발표를 한 거고요. 최근 2년간 한국은 0.9% 하락, 일본, 미국, 중국은 모두 상승됐다라고 하는데 PIR도 하락세다. PIR은 여기 써있지만 이런 거죠. 급여 대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여겨지는 최근 5년간, 즉 2014년 2분기에서 2019년 2분기까지 변동률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1.5% 오르는데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착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덜 오른 국가의 순으로 끝에서 여덟 번째 위치에 있다는데, 아까 이거는 제가 크게 보여드린 맨 위에 그 내용이고요. PIR 지수도 뭐 이렇게 오히려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써있죠. 자, 한국의 집값 상승이 높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리고 대전 및 대전 등 몇몇 지역을 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대전하고. 그렇지만 전국의 평균을 하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서울은 아파트 값이 한 23% 이상 올랐죠. 그리고 그 대전도 꽤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뭐냐면 많이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 써놨어요, 제가. 자, 서울하고 수도권 대전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방을 보면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제가 최근 3년간 주택 그 매매 시세를 이게 지도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3년간이라고 하면 어떠냐면 2017년 2017년 5월이 되겠어요. 2017년 5월에서 지금 3년, 그러니까 2020년 5월을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은 9%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뭐 물론 뭐 아파트가 있고 주택 유형에 뭐 다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세대가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은 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집값을 보면 서울은 9%, 인천 8%, 경기 9.9%,
충북 3.9, 충남 3.2, 세종 21.6, 대전 13.2 이렇게 결국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근데 다만 서울의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 즉 뭐냐면 집이 많이 오른 데는 올랐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 오른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돈 풀기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써놨지만 이걸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볼게요. 자, 금리나 토지 보상 제가 5월 29일 날 며칠 전에 블로그 올린 건데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해서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요걸 보시면 자, 여기 전국 4분명 가격 현황을 봤을 때도 서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세종 아까 보였던 그쪽이죠. 여기는 이제 그래도 꽤 오른 지역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보시면 나머지 보시면 요 밑에로 다 가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 매매 가격이 오른쪽이거든요. 매매 가격이 요 다른 지역들은 사실 별로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오른 곳은 한정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그러면 오를 것이냐? 올해는 제가 계속 보는 게 지방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방 시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찾아보시면 입지 물량이 끝나가고 반등을 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자, 우선은 입지 물량이 전국의 입지 물량을 보시면 지금 2018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줄어요. 그러면 즉 뭐냐면 집값이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사실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사실은 집값도 원래는 안 오르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 IMF라든가 이제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 때도 보면 우리가 요즘은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집값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디커플링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지방은 오히려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오른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지방에 오히려 그 돈이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뭐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으면 어때요? 일단은 제조업이 살아나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돈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뭐 오늘 기사에 보면 어저께 기사에 보면 뭐 1,1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유동자금이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뭐냐면 나라 돈을 계속 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0.5%죠. 5월 28일 날 0.25%라서 0.5%예요. 지금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은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가 낮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가를 올려서 갈 게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값도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했지만 전세값이 지금 안 오르기 위해서는 집이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집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출금리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뭐 정반대는 아니고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지만 신도시 토지 보상 계속 되고 있죠. 올해 말부터도 이제 3기 신도시 4곳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하는 여건이 안 좋다. 즉 뭐냐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방과 이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계속 물론 상반기 때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지방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 주요 도시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좀 하고요. 또 다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